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은 중국 D램 반도체 기업 푸젠지나 반도체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중국은 제조 2025에 따라 반도체 굴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에 따라 이제 생산마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중국 반도체 굴기는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맨날 입버릇처럼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또 설레발 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협상 이틀 앞두고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미국 정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맨날 뭐 하는 짓인지 협상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하고선 뒤로는 뒤통수 때리는 전략을 미국 정부에서 또 시전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500톤도 수입하고 에너지도 수입하겠다. 에너지 하면 미국 시엘가스겠죠. 이렇게 중국 정부가 상당히 저자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바로 중국 측 대표로 포함된 이강 인민은행장입니다. 이 사람이 무역협상 테이블에 왜 왔을까요? 미디어에서는 위안화 절상 유도를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은 명목상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줄기차게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게 예전 일본의 플라자 합의랑 비슷한 생각이죠. 위안화 절상시켜서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는.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위안화 절상을 위해 달러당 7위안이 깨지지 않게 조절을 해왔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입장은 위안화 절상보다 더 큰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금융개방입니다. 금융 자유화가 되면 제가 그간 이야기해드렸던 중국의 양털 깎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무역수지 적자, 이건 제가 계속 누누이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원래 소비국가 형태로 무역적자가 있어야지 유지되는 겁니다. 오히려 무역 흑자 나면 달러 망해요. 페트로달러도 달러 확장하기 위해 나온 발상이죠. 왜냐하면 달러의 확장만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피라미드 다단계도 아니고 달러 찍어서 돌려막기를 해야 하니,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달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달러의 힘은 강해진다는 뜻이죠. 결국 종이에 그림 그려서 실물 자산을 가져오는 게 미국입니다. 그림쟁이요, 아주 그림쟁이. 참. 그러니까 무역 적자 난다는 명분은 솔직히 개사기에 가깝죠. 하지만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이 명분이 그럴싸합니다. 중국 니들이 수출을 하도 많이 해서 우리가 적자 엄청 나불었어. 이제 우리도 니들한테 흑자 좀 내보자잉. 이게 사기란 걸 잘 알아두셔야 하고요. 결국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민은행장이 불려갔다는 거,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큰 진전 없이 이번 2월 말 중국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다시 대대적인 협상을 벌일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3월 1일에 미중 무역전쟁 휴전이 끝나면 이걸 또 연장할지도 모릅니다. 협상을 질질 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질질 끌어야 중국에서 자꾸 좋은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똥줄 타는 건 어차피 중국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협상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계속 시간 끌면 아쉬운 놈이 먼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나서는 법이죠. 아무튼 미중 무역전쟁을 하면서 전에 영상인 중국 반도체 굴기 위기가 시작되다 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반도체 장비와 부품 수출 금지를 했던 게 2018년 10월 29일
11월, 12월, 1월.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미국 정부는 푸젠지나가 마이크론과의 특허 분쟁과 안보를 침해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해서 푸젠지나와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GT도 그런 식으로 먼저 작업당했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 제가 이건 중국 반도체 굴기에 상당한 위기가 될 거다 라고 말했고요. 그 결과 3개월 만에 푸젠지나가 문 닫게 생겼습니다. 뭐 장비랑 재료가 있어야 반도체를 찍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뚝 떨어져서 수입도 안 되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때 제가 영상에서 했던 말이 장비 없는 반도체 공장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 이전에 중국 정부가 미친 듯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저가 반도체는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 서진설은 인류 문명의 중심이 태양 궤도를 따라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는 게 주 내용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를 빗대해 반도체 서진설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패권도 미국, 일본, 한국, 중국식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생기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제 언제 이루게 될지 모르는 거지 같은 상황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반도체를 미국 걸 수입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역 협상을 위해서 미국산 반도체도 수입해주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데 미국산이라고 해봐야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중국 수출하겠다고 갑자기 증설하고 물량 늘리고 하기 힘들죠. 푸젠지나가 D램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인텔하고 AMD는 빼먹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푸젠지나가 D램을 포기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요. 중국 전자업계에서 어차피 반도체는 써야 되고 중국 자국산 반도체가 예상대로 수급이 안 되면 한국산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발빠르게 용인 쪽에 신공장 라인을 증설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도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둘 다 바닥을 찍고 외국인들이 먼저 알고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하긴 뭐 미국이 협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미국 쪽 애들이 정보가 가장 빠르겠죠. 한국 기관하고 개인들은 계속 털리는 중이에요. 특히 D램 반도체 비중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수혜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보겠죠. 물론 반도체 업황이 푸젠지나 때문에 갑자기 풀리진 않을 겁니다. 2016년부터 푸젠지나와 허페이창시는 함께 D램 생산을 준비해 왔고요.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 창장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를 담당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이끌었는데요. 푸젠진화는 D램 시제품을 채 내놓기도 전에 미국 정부의 제재에 무너졌습니다. 6조 원이나 쏟아부은 푸젠진화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겁니다. 아직 D램에서 허페이창신이 남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 D램 반도체 산업은 이제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미국 정부가 다음 타겟으로 칭화 유니그룹까지 작업을 한다면 낸드 플래시마저 무너지겠죠. 그러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반도체 호황을 이끌었던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가 이미 작년에 엄청나게 증설을 해서 이번 상반기에는 별로 증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으로 작년 4분기에 쌓였던 반도체 재고 물량 털어야 하는데요. 빠르면 1분기, 늦으면 2분기쯤 되어야 그 물량이 소진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번 3분기나 4분기쯤부터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1월 초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 호재가 되어줄 겁니다.
앞으로 5G가 상용화되고 모든 기기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가 될수록 반도체의 수요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 증설로 호황을 맞았던 반도체 산업이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시작될 겁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이 그 호황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기간 동안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입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잘 풀릴 거라고 보진 않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국 인민은행장이 협상에 불려갔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금융 자유화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 자본가들이 개떼같이 달려들어 중국의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가져가겠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짧게 보자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작업당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한국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흐름은 언제나 주시하고 있어야겠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푸젠지나 사태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역시 반도체 장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거 하나 수출 금지시키면 한국 반도체도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